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기초교육 5번째 시간으로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 자료형은 학습을 했고요. 이번에는 고급 응용 자료형 중에서 배열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배열 자료형의 종류로는 여기 2번부터 6번까지 리스트, 튜플, 스트링, 딕셔너리, 집합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5가지 중에서 리스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나머지는 패턴화 해가지고 튜플, 스트링, 딕셔너리, 집합부터는 패턴화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방법을 익히신 다음에 요거를 좀 더 찾아서 학습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입출력에서는 간단하게 텍스트 파일을 읽는 예제를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조금 텐션이 좀 빠르게 진행될 건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한 번 더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오늘 거는 좀 유념해서 강의를 학습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배열 자료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열 자료형이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을 말합니다. 이때까지 뭐 숫자면 숫자, 숫자면 숫자 아니면 뭐 그 논리형이면 논리형 이렇게 한 개씩 담았고요. 숫자 중에 뭐 정수 실수가 있다. 그리고 글자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애플 APPL이다. 그럼 한 개 아닌가요? 글자도 사실은 단어로 봤을 때는 하나지만 APPL이 5글자죠. 5개가 순차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5개 자료를 2개로 또 구분을 하는데 순서형 시퀀스란 말은 우리 포문 이런 거 할 때 나왔었죠. 반복을 할 때 시퀀스는 순서가 있는 것들의 집합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해당하는 자료형들이 리스트, 튜플, 스트링들이 있습니다. 자, 이 뭔가 순서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일단 여러 개가 있단 말이고요. 순서가 1, 2, 3, 4, 5 이런 순서로 돼 있다. 정확하게는 0, 1, 2, 3, 4 이런 순서로 여러 개가 있다는 거고요. 컬렉션이라는 거는 약간 집합 이런 느낌인데 이건 순서형의 반대로 무순서. 영어로 하면 또 순서는 오더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무순서를 가지는 여러 가지 집합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는 딕셔너리와 집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리스트부터 튜플, 스트링, 딕셔너리, 집합까지 순서대로 쭉 살펴볼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리스트를 중점적으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나오는 어, 자료형 리스트. 자, 리스트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한다. 저 배열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날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개죠. 그 날씨가 있다면 28도, 31도 이런 식으로 날씨가 7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데이터에 개념적으로 표현하면 요 28도, 31도, 33도, 35도, 27도, 26도, 25도 이렇게 값을 7개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름은 한 개를 쓴다는 거죠. 자, 이름을 한 개를 쓴단 말이 밑에 실제 코드를 보시면 7개의 값이 있고요. 컴마로 구분되고 그리고 왼쪽에 이름이 뭐냐면 myList라는 이름을 한 개 가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름은 한 개니까 덩어리로 이렇게 날씨 7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의 날씨 28도라고 합시다. 화요일은 31도고. 그러면 얘를 개별적으로 한 개 한 개씩 찍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있는 33도가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렇게 지칭을 할 건가?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위에 그림 보시면 중간에 0, 1, 2, 3, 4, 5, 6이라는 순서 번호가 있죠. 순서대로 돼 있죠. 시작은 0부터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표현합니다. 인덱스. 그리고 0, 1, 2, 3, 4, 5, 6 총 7개는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마지막 번호 6번까지 해서 번호를 가지겠죠. 그래서 밑에 코드를 보시면 myList 3 이렇게 해놨다는 거는 3이란 거는 네 번째겠죠. 네 번째. 그럼 우리로 요일로 치면 월화수목 목요일이겠네요. 목요일의 날씨 35겠죠. 35. 위에 그림을 보셔도 3번에 있는 인덱스 3번에 있는
온도는 35죠. 그래서 A에다가 넣고 출력을 해보니까 밑에 결과창에 35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리스트는 용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7개의 값을 넣었는데 컴마로 구분하고 여기 보면 대괄호가 쌓여 있죠. 리스트의 특징은 대괄호라는 겁니다. 대괄호. 대괄호 안에다 값을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한 개 한 개씩 꺼낼 때는 밑에 이거 3을 둘러싼 대괄호 있죠. 요거는 3번지에 있는 3번 인덱스에 있는 정확하게 네 번째죠. 0부터 시작하니까 네 번째 있는 값 하나를 꺼낼 때는 저렇게 쓰는 거고. 자, 그러면 또 뒤에 넘어가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좀 내용이 어려운 건데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객체라는 개념이 나올 건데 객체 우리가 이제 메서드 함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아직 함수 메서드 이런 건 안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인풋이라는 입력받는 함수만 우리가 써봤는데 이제는 오늘의 주제는 함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마시고 객체는 데이터와 메소드를 합한 거를 객체라고 한다. 객체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보듯이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란다.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접근할 일은 없고요.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자, 예를 들면 밑에 보면 list 1.sort 가로 열고 닫고 자, list 1이라는 객체예요. 객체점 밑에 메소드 가로 열고 닫고 메소드죠. 그래서 소트가 뭐 하는 메소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뭐 객체에서 메소드를 쓰는구나. 자,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실제 예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로 정리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리스트의 연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2번 값이 뭐냐? 뭐 2번에 있는데 3이라는 거를 2번 인덱스에 집어넣겠다. 뭐 팝은 또 뭘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정리를 제가 쭉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이런 거는 나중에 코드를 확인하신 뒤에 복습을 하도록 하고요. 뒤에도 보면 뭐 append 함수가 뭘까, insert 함수가 뭘까, remove 팝이 뭘까 이건 실제적인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은 거는 명단을 좀 보도록 하시고요. 자, 뒤에도 마찬가지로 함수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함수. 그래서 오늘은 리스트라는 객체 자료형인데 그 자료형 객체가 쓰는 메서드들에 대한 용법들을 익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메서드에 대한 사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예제를 보면서 이제부터 실전 코딩으로 바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똑같은 예를 쓰겠습니다. 그 일주일에 날씨, 온도 7개가 있습니다. 대괄호 열고 닫고로 리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었죠. 리스트의 이름은 temperature를 좀 약자로 해갖고 템프스라고 할게요. 템프스를 출력을 해보니까 7개의 온도가 이렇게 덩어리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템프즈에다가 append라는 메서드의 하이 이거 도대체 뭐야? append는 붙이는 메서드입니다. 7개짜리 리스트에다가 온도가 7개인데 거의 하이를 갖다가 뒤에다가 갖다 붙여요. 그게 보니까 뭐 생뚱맞게 좀 드립이긴 한데 7개의 온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8번째로 하이라는 글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리스트가 8개짜리 리스트가 되고요. 뒤에다가 하나 갖다 붙인 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냥 눈에 잘 띄라고 하이를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7개짜리 리스트에 한 개를 더 붙였구나. 8개짜리로. 그게 어펜드입니다. 제일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 그런데 제가 이제 7개 온도가 있다면 뒤에다가 갖다 붙인 건데 중간에도 좀 갖다 꽂을 수 없을까?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밑에 예제를 보시면 중간에 insert라는 메서드 보이시죠? 자, insert라는 메서드에다가 2,-15를 했어요. 그러니까 2번 인덱스 자리에 2번 인덱스니까 0, 1, 2 세 번째 자리겠죠? 세 번째 자리에다가 -15를 꼽아라. 밑에 결과를 보시면 원래는 28도, 31도, 33도, 세 번째가 33도였죠. 그런데 그 밑에 세 번째 자리에 먹었거든요. -15가 꽂히면서 33도 네 번째로 밀렸죠. 그 중간에다가 -15도라는 거를 꽂아 넣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꽂아 넣는 메서드를 인서트라고 한다. 그리고 용법은 아시겠죠? 두 번째 인덱스에다가 -10을 꽂아라.
자, 그러면 데이터를 제거하는 거를 또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리스트는 한 덩어리잖아요. 7개 온도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진행은. 자, 그래서 이 템프즈.점 이 리스트에서 remove 제거하라 35도라는 값을, 그래서 밑에 결과를 보시면 처음에 7개 값을 그냥 한번 먼저 출력을 해봤죠. 그리고 remove를 하고 나서 출력을 해보니까 네 번째 있던 35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개 날씨밖에 없죠. 온도가.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 위에 또 보면 temp.pop1이라는 거 있죠. 팝도 지우는 건데 꺼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은 뭐냐? 인덱스죠, 인덱스. 그러니까 0, 1 두 번째 거를 지워라. 그래서 밑에 결과창에 보면 20 두 번째 줄 보면 28도, 31도, 33도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가 31도죠. 31도를 지워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워지니까 28도, 33도, 27도, 26도 이렇게 가죠. 자, 그리고 또 지우는 방법, 지운 방법, 마지막 지우는 방법, del, 딜리트의 약자죠. del. 템프즈의 0번지의 첫 번째 값을 지워 보세요. 그럼 첫 번째 값이 여기서 뭐냐면 세 번째 줄에 있는 28도죠. 28도를 지우면은 28도 지우고 나서 33도, 27도, 26도, 25도 이렇게만 남죠. 그래서 지우는 삭제 방법은 값을 할 때는 리무브로 지우면 되고요. 35도 지우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 인덱스 1번 자리를 지우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값을 지우세요 하면 팝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인덱스 팝 말고 0번째 인덱스를 할 때 0번 인덱스 첫 번째 놈을 G를 하세요. D를 쓰면 됩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예제를 한번 보면, 예제는 똑같은 걸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7개 온도가 있죠. 리스트에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개 값이 출력이 됐죠. 자, 그런데 내가 31도라는 거의 위치를 찾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인덱스를 찾고 싶다는 거지. 인덱스는 7개니까 0, 1, 2, 3, 4, 5, 6까지 있죠. 31도 인덱스를 보니까 밑에 결과를 보십시오. 28, 31, 0, 1. 1번째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31은 지금 1번째 자리에 있죠. 그래서 지금 n을 출력해 보니까 0, 1, 1번째 자리, 31인 1번째 자리에 있더라. 그래서 그 인덱스 1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위치를 알고 싶을 때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 출력을 하는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정렬이라고 돼 있죠. sort. 자, 아까 예제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뭐 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온도가 7개 온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템프스라는 템프라는 리스트에 출력해 보니까 똑같이 나오죠. 자, 그다음 tempus.sort라는 함수라니까, 자, 밑에 두 번째 결과 뭔가 같습니까? sort는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죠. 뒤죽박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25, 26, 27, 28, 31, 33, 35 크기 순서대로 점점 오름차순으로 커지는 순서대로 정렬을 해주는 메서드를 sort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집계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집계 함수 마찬가지로 온도 7개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이 돼 있고요. 온도령이 출력을 안 해놨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요 7개 온도에 대해서 여기 보면 sum 가로 열고 temps라고 돼 있죠. 그럼 7개 온도를 합계를 하는 겁니다. 이거 엑셀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요거 좀 익숙할 건데 뭐 모르시면 지금 보시면 돼요. 7개 합을 해보니까 205도라는 게 나옵니다. 뭐 의미는 별로 없지만 7개 날씨를 다 더해본 겁니다. 그리고 max라는 거 있죠. 최대값 중간에 max 함수 가로 열고 닫고에 이 리스트를 집어넣어 보니까 이 7개 중에서 가장 큰 값인 35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밑에 C를 보시면 C는 민이죠. 미니멈. 이 템프즈 7개 중에서 미니멈을 하나 뽑아서 7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가져옵니다. 최저 온도는 25도라는 거죠. 일주일 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것들. 자, 똑같습니다. 자, 리스트 7개 온도가 있죠. 자, 이번에는 좀 출력할 때 이름을 좀 매겨봤습니다. 헷갈릴까봐. 뭐냐면 합병이라고 했는데, 자, 온도 7개짜리 7개의 요소, 7개 값이 있는
템프라는 리스트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템프스 해가지고 출력하니까 7개 값이 이렇게 나왔죠. 자, 이번에는 새롭게 과일 3개, 바나나, 애플, 망고 3개의 원소, 3개의 값들을 가진 플룻이라는 리스트, 이걸 하나 출력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나나, 애플, 망고가 출력되죠. 좀 생뚱맞지만 템프즈라는 거랑 플룻이랑 2개 더하기 연산을 해봤어요. 더하기를 한 다음에 리스트 1이라는 거에다가 담았는데, 자, 리스트 1도 출력해 보니까 밑에 결과창 보시면 야, 온도 7개랑 과일 3개랑 그냥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리스트 1개가 됐네. 이름은 리스트 1 이렇게 돼 있죠. 야, 이러니까 뭐 숫자 7개랑 문자 단어 3개, 뭐 그래서 총 10개짜리 그냥 하나로 그냥 더하기 연산을 하면 리스트 2개가 하나의 리스트로 합병되는 거예요. 그냥 합병이에요. 더하기만 하시면 되죠. 간단하죠. 그냥 더하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두 번째로 리스트를 n번 복사를 하겠다. 곱하기. 무슨 말일까? 자, 온도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템프즈 1이라고 했습니다. 템프즈 1 해서 출력해 보니까 7개 온도가 출력됐고요.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자, 템프즈 1에다가 곱하기 3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템프 2에 담았어요. 그래서 템프 2를 출력을 해보니까 뭐지? 그냥 똑같은 게 3번, 자세히 보시면 28에서 25까지 3번, 7개, 7개, 7개에서 총 7, 3, 21, 21개짜리 템프즈 2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자, 뭐 하는 건 모르겠지만 똑같은 거를 3번 복제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곱하기를 하면 같은 값을 7개, 7개, 7개 같은 게 반복되죠. 28, 31, 35, 35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곱하기라면 n번 복사를 해 주는구나. 이게 리스트의 그 연산자의 리스트 연산에서는 곱하기를 하거나 더하기를 할 때 이런 게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조금 재밌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재밌는 예제는 뭐냐면 좀 특이한 거. 자, 템프즈 7개 온도가 있죠. 여기를 출력해 보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자, 어떤 거냐면 choice라는 함수를 써볼 건데, choice는 랜덤이라는 객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보면 여기 위에 import random이라는 질 첫째 줄, 두 번째 줄 여기 보시면 있죠. 자,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를 쓸 건데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객체점 초이스에서 이 초이스 함수에다가 템프지를 갖다 넣으면, 자, 이거는 뭐냐면 7개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랜덤으로 뽑아서 요 S라는 거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니까 26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돌릴 때마다 26이 나올 수도 있고 35도 나올 수 있고 뭐 33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돌릴 때마다 결과가 진짜 말 그대로 랜덤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랜덤 객체의 초이스 함수를 써서 우리 리스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용을 하면 이런 효과가 난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 높은 좀 고급진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복사를 해볼 건데, 리스트라는 건 7개 값을 가진 하나의 자료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이거 정말 난이도 높은 건데 정말 간단하게 쉽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뭐 똑같습니다. 온도 7개가 일주일에 온도 7개가 들어있는 템프즈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템프즈, 이제는 프린트 할 때 옆에 헷갈릴까봐 템프즈까지도 타이핑을 하고 출력을 했습니다. 7개 온도가 나오죠. 자, 템프즈를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박싱된 거 보면 템프즈를 copy1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얕은 복사, 도대체 얕은 복사가 뭘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copy1을 그래 복사를 했는지 잘 됐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자. 그래 copy1을 출력해봤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두 번째 줄에 copy1은 잘 복사가 됐죠. 값이 똑같죠. 템프즈랑 copy1이랑. 자, 그런 다음에 뭘 한번 해보냐면 밑에 줄에 보면 copy1의 2, 인덱스 2번, 그러니까 세 번째 값이죠. 인덱스 2번. 숫자 2는 0, 1, 2니까 세 번째 값. 요 세 번째 요소에 원래는 세 번째 요소 33이 들어있죠. 거기에다가 33 대신에 마이너스 7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카피를 한번 출력을 해보니까
세 번째 줄 결과창 세 번째를 보면 33이 마이너스 7로 바뀌었죠? 여기까지 나오면 문제 없습니다. 내가 바꾸라고 했으니까. 자, 좋아요. 카피즈의 2에다가 마이너스 7을 넣었으니까 바뀌었어. 근데 여기 코드에서 마지막 줄을 보면 템프즈도 한번 출력해 볼까? 템프즈를 마지막에 출력해 봤어요. 뭐지? 세 번째 게 마이너스 7로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7. 아니 분명히 카피1에 있는 그 카피1 2번 인덱스 값을 바꿨잖아. 그까지는 이야기했는데 템프즈는 왜 바뀌었냐고. 자, 이거 뭐냐면 알고 보니까 값 7개짜리는 하나밖에 없고요. 7개짜리는 그 이름만 템프즈라는 원래 이름에다가 카피1이라는 이름만 하나 더 됐고, 그러니까 이름만 2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7개 값은 1개밖에 없는 거지. 뭔 말이냐면 카피즈를 바꾸니까 템프즈가 바뀌고요. 템프즈를 또 바꾸면 카피즈가 바뀌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름이 일심동체야 이거 뭐야?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복사가 아닙니다. 완전한 복사는 복제라면 2개가 딱 생겨야 돼. 7개, 7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7개짜리는 하나고 이걸 지칭하는 이름만 템프즈 하나, 카피즈 하나 됐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가리키는 게 하나다, 레퍼런스가 하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됐고 우리는 뭐 템프즈를 바꿔도 카피가 바뀌고요. 카피 1을 바뀌어도 템프즈가 바뀌고 아니 카피 1 바뀌었을 때 마이너스 같이 바뀌었잖아. 그렇죠? 그럼 이렇게 안 되겠어. 우리 서로 확실하게 7개 7개로 복사를 해보자. 자, 그러면 똑같은 코드인데 오른쪽에 보면 자 보면 아까는 템프즈를 그냥 카피1에다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담았는데 여기서는 템프즈를 담을 때 리스트라는 함수 있죠. 리스트라는 함수 안에다가 템프즈를 넣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카피즈에 다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천천히 템프즈라는 걸 리스트 함수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 함수에서 완전 복제가 되는 깊은 복사가 일어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피1에 딱 넣었어요. 이때부터는 카피1과 템프즈1이 서로 남남이 된 겁니다. 값은 똑같겠죠. 복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보면 출력해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템프즈 출력할 때랑 카피즈 출력할 때 둘째 줄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로 카피1의 2번 인덱스의 값을 마이너스 7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카피1을 출력해 보니까 마이너스 7로 바뀌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템프즈 한번 찍어 볼까? 템프즈는 제일 밑에 줄 보면 마이너스 7로 안 바뀌었죠. 카피즈 빠빠이 이는 이제 카피즈 독립했고요. 템프즈 카피1 우린 서로 완전 달라. 처음에는 복사를 했으니까 값이 똑같았지만 그 이후에 바뀌는 거는 니는 바뀌지만 나는 안 바뀌어. 이제 우리는 완전 갈라쓴 거야. 완전 복제가 된 거야. 이게 깊은 복사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개념들은 지금 고급진 내용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 예제를 좀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아마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슬라이싱. 자, 이것도 보통 경우 7개 온도가 있습니다. 출력을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템프즈. 그러니까 뭐 통으로 7개짜리가 다 나오죠. 자, 그런데 슬라이싱이란 뭐냐면 여러분들 치즈 슬라이스 치즈 이런 거 보시면 슬라이스를 잘게 짝짝짝 내잖아. 그렇죠? 통으로 된 치즈를 슬라이싱 조각으로 해서 그 부분만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예제의 두 번째 줄 보면 템프즈에서 대괄호에 1 콜론 5. 자, 이거는 뭐냐면 인덱스 1번부터 인덱스 5번 앞에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인덱스 1번부터 4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라는 건 5 앞에까지거든요. 그러면 볼까요? 1이 뭐냐면 0, 1로 시작하고 31이 1이죠. 0, 1, 2, 3, 4. 0, 1, 2, 3, 4. 1, 2, 3, 4. 31, 33, 35, 27. 1부터 인덱스 4까지가 출력되죠. 그래서 5라는 거는 직전까지, 그러니까 4까지란 거고. 두 번째 보니까 2땡땡 뒤에 뭐 종료까지인데 없어요. 비웠죠. 생략 가능하다. 그러면 2번부터 끝까지 다 출력을 하죠. 그러면 0, 1, 2. 2가 뭡니까? 33부터 끝까지 쭉 다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줄 보면 33부터 끝까지 쭉 5개의 값. 7개 중에서 0, 1, 2. 2부터죠. 그러니까 쭉 다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리스트에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똑같습니다. 템프즈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원소 하나하나를 꺼내 가지고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반복문에서 사용하는데, 반복문 뒤에 반복문 for i in 뒤에는 뭐가 있냐면 시퀀스라는 표현을 썼죠. 시퀀스. 그러니까 시퀀스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 뭐 이런 건데, 리스트가 바로 그거잖아. 그래서 템프즈 in i 하면 이건 템프즈에 있는 거를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하나씩 꺼냅니다. 반복문에서. 그래서 i를 출력해 보니까 28 출력됐고요. 31 출력됐고요. 33 출력됐고요. 아이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한 개씩 꺼내는 겁니다. 이거 한 개씩. 템프즈를 통으로 출력하면 꺽쇠 해가지고 쉼표 넣어가지고 이렇게 출력되잖아. 이거는 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꺼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템프즈에 쓰시는 거고. 아, 포문이 또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면 밑에 있는 포 문장을 보시면 포문 이렇게 썼죠. i는 in 레인지 안에는 예전에 뭐 안녕하십니까 할 때 5번 5, 뭐 i를 출력할 때 5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시면 레인지 뒤에는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가 뭐냐면 템프즈의 L에는 뭐냐면 랭스 길이입니다. 길이. 템프즈의 길이가 그럼 길이가 몇 개일까요? 7개 값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 7이죠. 7. 그 i는 in 레인지 7하고 같은 거예요. 7. 그러면 예전에 폼은 기억나실지 모르지 7이면 7까지 하는 게 아니고 6까지 하는 거죠. 0부터 6까지. 0부터 6까지 7번. 그리고 그 i는 0, 1, 2, 3, 4, 5, 6이란 말이고요. 그러니까 0, 1, 2, 3, 4, 5, 6이니까 밑에 출력할 때 템프즈 0번, 템프즈 1번, 템프즈 2번 이렇게 해서 템프즈 6번까지 해서 출력을 하죠. 그러니까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죠?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밑에는. 근데 요게 아마 여러분들 포문에 대한 학습이 이어져면 요게 더 용이할 수도 있는데, 이럴 거 뭐 있어? 위에 거 보면 야 템프즈 안에 있는 값을 바로 꺼내 가지고 i에 담고 i를 출력해 버리자. 템프즈는 시퀀스의 종류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해도 간단하게 반복문으로 값을 하나씩 꺼낼 수가 있구나. 반복문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뭐 while문은 준비를 안 했지만 while문도 같은 원리로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천천히 이제 투플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서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플 이제부터 비슷해요. 리스트에 대한 예제를 좀 많이 다뤘는데 뒤에 것들은 이제 패턴화 시키면 똑같아요. 그래서 자, 투플은 뭡니까? 리스트와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해서 비슷하다고 했죠. 소가로를 쓰거나 그냥 쉼표로 여러 개를 라인한다. 자, 온도 7개 대해서 아까는 대가로로 했다면 여기는 보시면 소가로로 열고 해서 7개를 탁 넣어놨죠. 그래요.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름은 마이튜플로 지었는데 마이튜플의 3, 그러니까 네 번째 거란 거죠. 월화수목 목요일의 날씨 35도 네 번째니까 0, 1, 2, 3, 4. 그래서 35가 출력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투플은 아까는 대가로역 리스트는 대가로였고 투플은 소가로다. 그럼 투플은 또 이렇게도 씁니다. 안 해줘도 돼요. 이렇게. 근데 밑에 거로는 좀 쓰기가 그런 게 심표로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데 뭔가 묶인 느낌이 좀 안 들긴 하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되면 투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는 똑같죠. 가로를 쓰거나 안 쓰고 심표로 나열해도 된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투플하고 리스트 똑같네. 자, 그러면 튜플이 리스트와 다른 점은 튜플은 값을 바꾸지 못한 무슨 값? 7개의 값이 있다면 그 안에 7개의 값을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온도를 내가 변경하고 싶을 때 못 바꿉니다. 자, 위에 리스트는 아까 했던 거죠. 리스트. 예를 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월화수목금토일 0, 1, 2, 3, 4, 5, 6까지의 온도가 있고요. 여기 마이리스트 3번, 그러니까 목요일이겠네요. 네 번째 거 35도가 있었죠. 35도가 있는 거를 마이너스 5도로 덮어 쓸 겁니다. 그러면 35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5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마이리스트 3에 있는 거 출력해 보니까 야 35가 아니라 마이너스 5로 잘 바뀌었네. 그쵸? 목요일의 온도가 잘못된 것 같아. 35가 아니라 마이너스 5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니까 잘 바꿨죠. 자, 그러면 위에 거랑 코드 똑같은데 대가로가 아닌 소가로 튜플이라는 놈으로 만들었어. 튜플.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 5로 바꾸려니까 밑에 보시면 뭐라 해놨는데 막 이거 에러 같은 거죠. 에러 같은 거. 두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다. 마이너스 5를 3에 넣는 게 안 된다. 영어로 밑에 타입 에러 보니까 튜플 오브젝트는 does나 할 수 없, 뭐 하지 못한다. 서포트 지원하지 않는다. 아이템, 어사인먼트, 아이템 할당, 이게 원소를 바꾸는 할당하는 거를 대입하는 걸 배정하는 거를 못한다. 왜? 튜플 자체가 값을 못 바꾸게 하는 게 리스트와의 차이입니다. 똑같은데 리스트랑.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차이점을 더 보면 튜플은 값을 못 바꾼다고 했는데 온도가 7개가 있다고 했죠. 자, 아까 했던 것 중에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 어펜드, 그 템프 어펜드 하면 템프는 7개짜리 리스트가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그거죠. 튜플 하이를 갖다 붙인 거예요. 아까 리스트에선 잘 붙었는데 온도 뒤에다가 8번째에다가 하이를 붙이려고 했는데 그냥 템포를 이건 출력 잘 됐어요. 근데 밑에 에러가 났죠. 튜플 오브젝트는 추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7개짜리를 8개짜리 뭐 하이 붙은 거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리무브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지. 값을 못 바꾸는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도 못 바꾸지만 전체 개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불변의 값, 불변의 리스트. 그 리스트는 아니니까 튜플이라고 하는 거죠. 불변의 리스트가 튜플이다. 값을 못 바꾼다.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대괄호로 감싸는 걸 리스트라고 하고요. 튜플은 소괄호로 감쌌어요. 리스트는 변경이 가능하죠. 값도 변경 가능했고 삽입, 삭제 뭐 다 됐습니다. 튜플은 못 바꿉니다. 조금 전에 했죠. 메서드 46개 지원하고 33개 지원한다. 이거는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46개까지 하는데 리스트에서 엄청 많이 다뤘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확인해 보시면서 보시면 될 거고 비슷해요 두 개가. 자, 그 다음에 좀 밑에 어려운 영어예요. 딕셔너리에서 아직 안 배웠는데 키로 이용할 수 없고요. 리스트는 튜플은 키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키 값이란 게 뭔가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튜플은 안 바뀌니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리스트는 아니 뭐 계속 값이 뭐 바뀌니까 이걸 어떻게 키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튜플에서 뭘 보냐면 튜플에서 리스트와 튜플을 서로 자료형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대괄호로 돼 있죠. myList란 리스트가 있습니다. 있죠? 튜플이라는 함수 중간에 보이시죠? 튜플이라는 함수에 myList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를 myTuple이라는 게 담았어요. 그래서 myTuple의 타입을 출력해 보니까 타입으로 튜플 바뀌었네. 그렇죠? 이 타입입니다. 튜플. 자, 반대로 튜플이 있죠. 튜플이라는 거를 밑에 보면 리스트 함수에 집어넣으면 튜플이 리스트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타입 출력하면 리스트죠. 자, 그러면 이제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에 똑같은 건데 이거 타입 말고 타입에다가 프린트하면 이 타입은 출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괄호 리스트를 튜플이라는 함수에 넣으니까 바뀌었네. 소괄호로 출력되고 있죠. 튜플이네요. 이렇게 반대로 튜플 소괄호로 된 7개의 온도를 리스트에 집어넣으니까 밑에 결과물 보시면 리스트로 바뀌었죠. 리스트로 바뀐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간단하죠? 서로 바꾸는 것도 한다. 그리고 튜플인데 이거는 아까 했던 거라서 안 하는데 살짝 대괄호 리스트에 쓰던 걸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이렇게 보면 튜플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에서 시퀀스이기 때문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0, 1, 2, 3, 4, 5, 6까지 있는 거고 출력해 보니까 잘 나오네. 한 개씩. 됐죠? 슬라이싱도 중간에 거만 뽑아오는 거니까 값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템프지는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템프지에서 인덱스 1번부터 4번까지를 뽑아오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게 다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거는 공통적이다라는 거죠. 자, 스트링을 한번 보는데 그 다음에 스트링. 자, 스트링도 앞에 나온 튜플 그 앞에 나온 리스트와 같은 시퀀스 중에 하나입니다. 시퀀스 순서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간단해요. 자, 스트링은 문자들이 모인 리스트. 문자라는 게 ILIKE. 근데 문자는 여기 공백 있죠. 공백도 공백 문자로 취급해요. I 공백 L I K E 공백 I T. 심표도 문자고요. 공백 캐럿. 그래서 문자
스트링 어떻게 보냐? 작은 따옴표를 이미 하고 있잖아. 우리 문자 할 때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든가. 그래서 출력해 보니까 I like carrot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링은 쌍따옴표로 둘러싸도 되죠. 이건 앞에서 몇 번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I like you 소니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센스 있으시면 좀 추론해 보시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까지의 순서를 가지는 번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는 0, 공백은 1, l은 2,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일 밑에 거 보면 타입을 한번 출력해 보니까 튜플도 아니고 리스트 아니고 str가 나오는구나. str 타입 str이에요. 스트링. 자, 그러면 비슷비슷한데 몇 가지 패턴으로 보면 얘도 그러면 어떤 뭐 메서드를 쓰는 걸 하겠죠? 자, 가보니까 I like carrot 출력해봤습니다. I like carrot 출력됐어요. 자, 메서드 한 3개를 연습해 볼 건데 replace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뭐냐면 자, my string은 뭐냐면 지금 I like carrot입니다. 점 replace carrot이라는 문자를 son이라는 문자로 바꿔버려라. 그래서 바꾼 다음에 my string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담은 다음에 출력을 해보니까 I like it carrot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I like it son이로 바뀌었죠. 캐럿을 son이로 바꿔. 이걸 replace 함수를 써서 문자열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면 그러면 my string에 I like son이가 들어있을 겁니다. 아까 최종적으로 그럼 find 찾다 son이라는 걸 찾아주세요. find 찾다 찾는 함수 같은데 son 자 찾아서 그 값을 인덱스에 집어넣고 그 인덱스라는 변수를 출력해 보니까 숫자 11이 나왔다. 이거 뭐지? 아까 그거예요. 인덱스의 번호를 반환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I 공백 like like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S는 11번째 S가 존재하는 거죠. 0으로 시작했을 때. 그래서 그 11이라는 거를 보여준다. 이거 뭐 어디 쓰는가 하는데 뭐 나중에 쓰는 거는 이제 응용할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좀 고급진 거 중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스트링을 리스트로 바꾼다. 야, 스트링은 시퀀스로 하지만 쌍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그건데 그거를 리스트는 뭔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로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플릿은 분리하다 이런 메서드죠. 스플릿을 심표로 구분해서 쪼개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I like it Sony에서 심표는 하나밖에 없죠. 그럼 심표 기준에서 왼쪽 오른쪽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I like it을 첫 번째 리스트 원소에 담고 Sony라는 걸 두 번째 원소에 담고 그래서 출력해 보니까 대괄호 열고 닫고 리스트죠. 두 개가 있죠. 원소는 I like it이란 거 하나 Sony란 거 하나. 그래서 리스트로 분리를 해먹는 거죠. 만약에 심표가 두 개가 있었다면 총 3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3개짜리 리스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실무에서 실전 코딩에서 많이 쓰는 패턴이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스트링 내장 함수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스트링 len 뭐 길이 아까 이런 거 비슷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체크해서 참고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딕셔너리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딕셔너리라는 건 사전이라는 단어 뜻이죠.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키와 밸류, 키와 값의 묶음. 그러니까 키 밸류 요게 한 덩어리 묶음이고요. 이 묶음 단위의 리스트, 연관별이라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좀 헷갈리니까 밑에 예를 보면 예제를 보면 패턴 두 개를 해봤습니다. 캐피탈이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소는 몇 개가 있냐면요. 3개가 있습니다. 심표가 지금 2개 들어가 있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자, 어떻게 냐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그래서 이거는 캐피탈이란 수도라는 뜻이죠. UK는 런던, 이태리는 로마, 프랑스는 파리.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의 값이 있는데 그러니까 3개의 원소가 있는데 한 원소는 키 밸류로 구성되더라. 약간 느낌 오십니까? 그리고 앞에 보시면 중괄호 열고 닫고로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죠. 중괄호 열고 닫고. 리스트는 대괄호, 튜플은 소괄호, 스트링은 쌍따옴표 아니면 작은 따옴표. 딕셔너리는 중괄호인데
키 밸류 컴마 키 밸류 컴마 키 밸류. 자, 느낌을 조금 살리시고 자, 또 다른 예제로 유저 원이란 거를 또 했는데 똑같아요. 키 밸류 키 밸류. 여기는 아이디 쏜 네임 손흥민 폰 010 뭐에 어드레스 런던 키 밸류 컴마 키 밸류 컴마 키 밸류 컴마 키 밸류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뭔가 한 손흥민에 대한 정보를 아이디 네임 폰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구나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요건 한 개에 대해서 위에 거는 약간 나열식으로 국가별 수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쓰는구나. 자, 요 정도 패턴만 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함수들이 메서드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는 실전에서 예제를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패턴만 앞에서 리스트랑 튜플이랑 좀 뽑아서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보다 좀 근본적인 리스트와 딕셔너리의 차이가 뭐냐? 리스트는 0, 1, 2, 3, 4 아까 우리는 7개 온도, 요일별 온도를 0, 1, 2, 3, 4에 넣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0, 1, 2, 3, 4를 인덱스라고 하고 여기서 요소라는 거는 27도, 32도, 33도 날씨를 말하는 거죠. 7개 덩어리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인덱스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순서 0, 1, 2, 3, 4, 5, 6까지. 자, 그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게 왜 나왔냐면 컨셉이 야 3번의 날씨 우리는 이제 빨리 계산하면 3이니까 0, 1, 2, 3, 4 목요일이겠구나 이렇게 아는데 3번 날씨, 7번 인덱스의 7번 없었지 아까 6번 인덱스 날씨 이렇게 하면 이 컴퓨터가 아니어서 우리 계산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뭐냐면 월요일 27도, 월 27, 화 30일, 수 24, 7 2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아까 0, 1, 2, 3, 4가 들어가던 그 부분에 키 값이란 걸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쉬운 단어로 지정을 해서 얘는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게 딕셔너리가 나온 유래가 되고 컨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내용이 좀 많이 있지만 이유가 있구나라는 정도의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합. 자, 집합이 또 나오는데요. 집합 이제 딕셔너리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5번째 집합이라는 거 나오는데 집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이제 급식 요즘 급식이라고 표현하던데 그 고등학교 급식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걸 기반한 파이썬의 자료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는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마찬가지였지만 순서가 없습니다. 나온 앞에 나온 딕셔너리도 순서가 없긴 했습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무순서입니다. 무순서. 그러니까 0, 1, 2, 3, 4 뭐 이런 순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에 있는 값 자체가 중요한 거지 오더나 순서가 없다. 자, 그리고 집합에 대한 거는 요거 보면 교집합, 요건 합집합, 요거는 차집합. 요건 내가 뭐라 부르는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렇죠? 뭐 눈깔 모양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이게 아마 상호 배제 뭐 이런 집합 같은데 뭐 용어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집합 연산할 때 A 집합, B 집합 뭐 한 두 개를 가지고 연산을 하죠. 그룹 같은 느낌으로 세트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집합은 SET set입니다. 그 집합끼리 그룹끼리 연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 예를 보는 게 제일 빠르실 겁니다. 자, 집합이 두 개가 필요하니까 온도 템프즈 1, 템프즈 2 두 개의 집합을 만들었습니다. 집합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충가로 열고 닫고죠. 집합이죠. 아까 딕셔너리 키밸류도 중괄호였는데 패턴이 좀 다르죠. 중괄호로 묶으면 리스트 아니고요. 튜플 아니고요. 집합입니다. 그래서 템프즈 1, 템프즈 2 집합을 만들었습니다. 자, 28도, 31도, 33도 밑에도 28도, 30도, 33 똑같고 7개 여기 밑에 4개죠. 자, 그래서 이게 뭐 AND 있죠. AND 템프 1이라는 집합과 템프즈 2라는 집합의 n% 이거라면 뭐냐면 교집합이 구해진다는 거죠. 교집합 아시죠? 1번과 2번이 공통적으로 있는 거. 그래서 그걸 A에 담고 출력을 해보니까 공통적인 거 33, 28, 31이 출력이
되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교집합. AND가 교집합 연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집합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럼 차집합 한번 해볼까요? 차집합. 이건 수학이니까 산수, 수학이라기도 한 템프즈 2 빼기 템프즈 1. 그럼 밑에서 위에 거를 빼죠. 그러면 밑에서 위에 거를 뺀다. 그러면 공통적인 것을 뺀다는 거죠. 28, 31, 33을 빼니까 얘는 10만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만. 그래서 출력해 보니까 차집합은 10이다. 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구글 검색해 갖고 약간 집합만 살짝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합집합이란 거는 여기 보면 반대바 오와의 기능이었죠. 우리 키보드 보통 엔터키 위에 보면 있는 반대바. 요거는 합집합. 그러니까 템프즈 2와 템프즈 1을 두 개를 합산해서 공통적인 건 한 번만 출력하고 한다. 그래서 28, 31, 33은 두 번, 이거 둘 다 있으니까 한 번만 출력하는 거고 합집합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집합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들어서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때 쓰는 거구나. 두 개 그룹을 갖다가 쓰는 거다. 자, 여기까지가 집합이고 집합에 관한 그 함수나 연산들도 많이 정리를 해놨는데 밑에 아까 기본적인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는 집합의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총 5가지를 배웠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리스트는 일단 이거 공통점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는 배열 자료형입니다. 자, 리스트는 대괄호, 튜플은 소괄호, 스트링은 쌍따옴표, 뭐 작은 따옴표도 가능하죠. 그리고 딕셔너리는 중괄호인데 키밸류, 의미는 아시겠죠? 그다음 집합은 중괄호하고 중간에 뭐 컴마로 이렇게 구분해서 넣으시면 끝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5가지에 대해서 보시고 오늘은 리스트 앞에 있는 예제를 좀 많이 살펴봤고 투플까지도 조금 봤는데 뒤에 것들은 좀 개념적인 거라서 좀 사실 상당히 어드밴스한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학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충분히 학습하신 다음에 응용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자료 유형에 대한 건 끝났고요.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볼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파일 입출력은 말 그대로 파일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옵션 값 같은 게 있는데 RWA, R 플러스. 그래서 이걸 보면 R 리드의 약자, W 라이트의 약자, A는 append의 약자. 뭐 R 플러스는 읽고 쓸 수 있는 모드. 자, 이런 거는 모드에 대한 거고 정리해 놓은 거고요. 실제 그냥 바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메모장에다가 a.tx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메모장에서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자, 그러니까 급식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세 줄을 써가지고 저장을 했어요. a.txt에. 자, 이 파일을 a.txt 파일을 파이썬에서 불러오는 간단한 예제. 자, 그래서 보면 자, 여기 보면 open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그냥 내장되어 있습니다. open이라는 함수에 첫 번째에다가 파일명 a.txt 넣어주면 되고요. 자, R은 아까 옵션 정리했죠. read 읽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a.txt 파일을 읽어서 오른쪽에서 왼쪽 어디 파일1이라는 변수에 넣습니다. 자, 파일1에는 그러면 이제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이 있는 거고 자, 파일1에 있는 내용을 .readline 한 줄씩 읽겠다는 거죠. 라인별로 한 줄을 읽어서 라인에 넣습니다. 그럼 우린 총 3줄이잖아. 그러면 한 줄 읽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요까지 저장돼 있고요. 출력 안 했습니다. 그리고 while문에 가서 자, while문은 뭐냐니까 while문 복습해 보면 라인이 공백이 아닐 경우에 밑으로 간다. 계속 실행한다죠. 공백 아니죠. 지금 한 줄 읽었으니까 뭔가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출력을 안녕하십니까 출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서 뭐냐면 또 file.readline에서 한 줄을 읽죠. 자, 그러면 좋은 아침입니다를 읽겠죠. 그게 라인에 들어가겠죠. 자, 라인에 들어갔고 while문이니까 다시 돌아가겠죠. while로. 그럼 while에 가면은 야, 좋은 아침입니까가 공백이 아니면 밑으로 가겠다. 공백 아니죠. 그러면 또 프린트 가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출력을 하고요.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를 읽었습니다. 그걸 또 라인에 집어넣겠죠. 자, 라인을 또 while문 올라갑니다.
저 라인을 또 비교합니다. 공백이 아니면 가라. 공백 아니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글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출력을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 또 한 줄을 읽습니다. 그 다음 읽을 줄이 없어요. 읽을 줄이 없으니까 공백이 들어가겠죠. 라인에 공백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while 이쪽으로 갑니다. 공백이 아니면 가야 되는데 공백이잖아. 그러면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래서 뭐 파일의 출력에 대한 예제는 많겠지만 요거 하나만 해도 텍스트 파일 읽어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출력하는 것까지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조금 숨가쁘게 좀 달려왔는데 천천히 끊어서 여러분들은 좀 정리해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정리를 하면 이걸 끝으로 오늘은 자료형에 대해서 좀 학습을 했고요. 자료형 중에서 기본 자료형, 그러니까 숫자형, 뭐 넘버형, 뭐 플롯이다, 인티저다, 뭐 이런 게 아닌 좀 고급진 자료형, 고급진 자료형을 배열 자료형이라고 표현했고, 배열 자료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시퀀스형, 순서가 있는 시퀀스형, 순서가 없는 무순서형. 그걸 콜렉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순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순서가 있는 거에는 리스트가 있다, 대가로로 감싸 주시면 되고, 튜플이 있었다, 소가로로 감싸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트링, 쌍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스트링이 있었다. 얘네들은 0, 1, 2, 3, 4에 뭔가 순서를 가지는 그런 자료형이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있었는데 중가로로 다 대칭되는 거고요. 중가로 딕셔너리, 키 밸류를 해서 중가로로 하는 딕셔너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집합을 하는, 집합은 중가로 열고 닫고에 그냥 있는데 집합은 집합끼리 연산을 많이 다루는 거다. 그렇게 해서 총 5가지에 대해서 고급 자료형, 배열 자료형에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처럼 간단하게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는 것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많았지만 중요한 내용도 많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보시고, 하여튼 장시간 듣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